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꺾은 선 그래프 공부했죠? 이어서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시 정리.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의 차이는 뭐였지? 막대 그래프는 그래프의 양을, 자료의 양을 그래프에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양을 비교하기가 쉬웠고,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점이 좋았죠? 변화를 잘 드러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점과 선으로 깔끔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많이 기울어지고 덜 기울어지고 이런 변화가 좀 잘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둘 다 가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 단위 같은 요소들이 들어간다라는 게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마지막 부분에 기울기를 배우면서 기울기의 방향,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즉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했고, 두 번째로 기울어진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기울기가 급하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도 확 내려가기도 하고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너무 기울기가 높으면, 기울기가 크면 너무너무 힘들고, 기울기가 낮아요 그러면은 조금 편하게 마치 평지를 걷듯이 내려갈 수 있고, 요런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쵸? 자, 요런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똑같은 쪽을 펴야겠죠? 자, 강아지의 무게를 나타낸 그래프, 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없는데요.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없는데, 여기 보시면 강아지를 신생아 아기 시절부터 키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요? 지금 단위가 월인데, 즉 1개월 때, 2개월 때, 3개월 때, 4개월 때, 5개월 때라고 되어 있어요. 강아지가 태어나고 한 달째, 두 달째, 세 달째, 네 달째, 다섯 달째마다 무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강아지 육아일기를 쓴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처음 태어난 강아지가 5개월이 될 때까지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야 정상이죠. 자, 태어났는데 무게가 줄어들어. 그럼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강아지는 순조롭게 점점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개월 때에 몇 킬로인지, 2개월 때 몇 킬로인지 우리가 직접 눈금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데, 눈금을 읽기 전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의 방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꾸준히 한 방향으로 변하나요? 지금 꾸준히 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올라간다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증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뭐가? 강아지의 무게가 증가하고 있죠. 아기 시절일 때랑 5개월일 때 비하면 5개월일 때 확실히 무게가 늘어났고, 이전에 몸무게가 중간에 줄어드는 일 없이 항상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울기의 방향을 보고 올라가네, 즉 증가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의 무게가 계속 땡땡 있는 그래프입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보기 두 가지 다 줄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쓰세요. 1번, 계속
늘고 있는 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어려운 말로 증가하고 있는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뭘로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늘고 또는 증가하고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한 방향으로만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자, 그쵸? 자, 그러면 6월의 제곱, 7월의 제곱 이렇게 재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강아지가 어느 정도 크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몸무게가 늘 것 같아요. 강아지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성견이 되기까지는 늘고 다 컸다면 이제 키나 몸무게가 일정해지겠죠. 자, 선생님이 이미 성장기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키가 안 자라고요. 여러분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키가 계속 자라고 몸무게가 늘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의 무게를 통해 기울기의 방향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보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가봅시다. 요건 또 완전히 다른 그래프네. 제목을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요, 지금? 틀린 문제의 수. 자, 이거 가로 세로 보지 말고 한번 답해 봅시다. 그래프 모양만 보세요. 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고 있죠. 어머, 틀린 문제 수가 줄어들고 있네. 이거 좋은 거죠. 그쵸? 아마도 공부를 반복함에 따라 더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틀리는 문제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딴 거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뭐만 봤어요? 기울기의 방향.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즉,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어머, 공부를 점점 더 잘하게 되나 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부터 하고 비로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월요일에 재고, 화요일에 재고, 수요일에 재고, 목요일에 재고, 금요일에 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훌륭한 학생이네. 매일매일 확인을 했더니 요일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틀린 문제의 개수가 원래 9개였다가 줄고 마지막에는 1개밖에 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개 틀리다가 1개밖에 안 틀리면 엄청 실력이 많이 는 거죠? 그쵸? 틀린 문제 수는 줄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이걸 통해 이 친구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빈칸에 역시 2가지 방법으로 적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로 쓰세요. 틀린 문제의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 어려운 말로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요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칠하는 건 2개를 구분하려고 쓰는 거지 여러분은 안 따라서도 돼요. 글자만 쓰면 돼요. 줄고 라고 쓰셔도 되고 감소하고 라고 쓰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다만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제 조금 더 보는 사람이 제대로 분석했네 하고 좋은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래프를 보았고요. 강아지의 무게는 점점 늘었고 틀린 문제의 수는 점점 줄고 요거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그래프의 자료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라. 자, 제목은 비온 날의 수인데요. 3월부터 7월까지 비온 날의 수를 확인하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지역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봄이나 겨울보다는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감히 오른쪽이 우리나라라고 한번 찍어 보겠고요. 왼쪽은 우리나라랑은 정반대네요.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 또는 그 주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잔소리는 그만하고 어느 쪽이 그래프에서 자료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자료가 증가하는 그래프에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합시다. 어디가 증가하죠? 오른쪽 우리나라죠? 그쵸? 아마도 우리나라. 왜요? 그래프의 값이 2였다가 마지막에는 10으로, 2에서 10으로 뛰었어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즉, 증가하고 있어요. 왼쪽은요, 처음 시작을 9에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4로 끝나네요. 역시 방향이 오른쪽이지만 여기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감소한다고 하죠. 자,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 얘는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요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요게 그래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실컷 가로 세로랑 눈금이랑 단위를 알면 뭐예요? 내용을 해석을 못하면. 그렇죠?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한꺼번에 확 느는지 천천히 느는지 어디서 확 늘었는지 어디서 좀 멈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거 공부했고요. 다 된 친구들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다 하셨다면 넘어오라고 했고 넘어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수를 나타낸 표, 자료와 그래프가 떡하니 보이네요.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몇 년도 자료인가 보니까 2015, 16, 17, 18, 19. 자, 여러분 몇 살 때인가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최근 거가 이제 2019년이고 이제는 곧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자,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자료의 양과 변화 정도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잘 모르는 친구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칸을 채워줍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받으면, 틀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가로와 세로를 확인해야지. 연도랑 학교 수를 가로 세로에 적어야 하는데 오른쪽에 지금 보니까 2016, 2017 연도가 써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가로 세로란에 뭐라고 써요? 연도라고 쓰고 세로는 이미 학교 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가로에만 연도, 가로가 연도고 세로가 학교 수구나 라는 거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연도가 지금 빠져 있죠. 매년 한 번씩 확인하는 자료인데 빠져 있으니까 얼른 채워볼게요. 2015, 2016, 2017, 2018, 2019. 다행스럽게도 단위는 적혀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잰 거기 때문에 가로의 단위는 년이 맞고요. 세로의 단위는 그냥 개수네요. 가끔 이게 뭐 1000개, 10,000개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개수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제목도 교과서에서 다 써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자료를 알맞게 점을 찍어서 이 줄 위에다가 알맞은 위치에 점을 찍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왼쪽에 막대를 보시면 자, 0부터 140개까지는 보니까 지금 생략당했네. 자, 요렇게 파도처럼 생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물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결선은 특정 값 이하로 숫자가 없을 때 빈칸으로 텅텅 휑하게 비워놓는 게 좀 안타까워서 잘라놓는 선을 말합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눈금을 잘 보셔야 하는 게 지금 140부터 시작해서 150 정도까지 있죠. 요 칸 안에다가 눈금을 보시고 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150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는 학교가 150개여서 150에 이미 찍어놨네요. 우리는 2016부터 한번 정신 차리고 찍어봅시다. 자, 2016년에는 148개. 자, 148개에 148 찾아서 여기에다가 찍고. 그 다음은 하나 줄었네. 147. 한 칸 아래니까 여기다가 찍고. 됐죠? 2018년에는 145로 147보다 두 칸 더 줄었고 145를 찾아서 여기 점을 찍어야 합니다. 이미 연두색으로 힌트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는 142개이기 때문에 아래쪽 142에 해당하는 줄을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이 점들끼리 이어줘야 그래프가 되겠죠. 이어줄 때 그냥 선으로 찍어도 되지만 자대고 그리면 훨씬 좋거든요. 선생님은 태블릿 PC에다가 그림을 그리느라 잘을 못 대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반듯하게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 완성입니다. 빈칸 다 채우고 점 제대로 찍고 점끼리 이어주기까지 하시면 그래프 완성. 자, 됐죠? 그러면 위의 표는 숫자나 한글 못 읽는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래프로 그려놓으니까 현실이 느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점점 줄어요. 이 말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학교 수가 점점 줄어요. 어려운 말로 감소 중입니다.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초등학교 수가 감소하는 그래프. 왜?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프가 가장 확 변하는 구간을 알 수 있어요. 어디? 여기가 우리가 그린 그래프 중에서는 가장 확 한 번에 많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크게 감소. 기울기가 많이 변한다는 거는 크게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많이 줄어들었죠. 학교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확 감소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2019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줄었어. 그리고 감히 짐작하자면 2020, 2021, 2022년에는 초등학교 수가 더 줄어들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왜?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감히 한번 그래프를 해석해 봤는데요. 여기 밑에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라는데 왼쪽 오른쪽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에요. 왼쪽 어린이, 초등학교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자면 감소. 자, 여러분도 감소라고 적어줄래요? 감소.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이 2019년에 초등학교 수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예상을 하건대 지금은 더 줄었을 것만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니까 학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자, 요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요.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그래프를 공부합니다. 내가 힘들려고 그래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도움되려고. 자, 아까 대충 다시 그리면 이렇게 줄고 있는 그래프를 뉴스나 신문에 이렇게 실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프 보세요. 초등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라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실생활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 아프게 무슨 그래프를 공부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가 나름 세랑 생활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쪽으로 넘어오시면 자, 어떤 아이가 키를 재고 있고요. 자료를 조사해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하였네요. 자, 키 지금 돋보기 되어 있는 부분에 키가 써 있습니다. 122, 128, 133, 140. 자, 우리는 숫자를 이미 알기 때문에 점점 키가 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까 강아지 무게 늘었던 거 기억나죠? 자, 보통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키가 자라요. 뭐 조금 자랄 수도 있고 많이 자랄 수도 있겠지만 성장기 동안에는 키가 점점 크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보자라는 게 이번 활동이에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표에다가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어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쵸? 지금 얼른 한번 표부터 채워보세요. 우리가 표가 없으면 또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니까 한번 숫자를 채워봅시다. 122, 128, 그 다음 133, 140.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정리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얼른 숫자를 쓰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다 완성해 보았나요?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학년별 키의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요거를 그래프에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전부터 찍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해야 한다고? 가로, 세로, 또 단위, 그리고 눈금의 크기, 그리고 아까 배웠던 필요 없는 부분을 싹둑싹둑 잘라주는 법, 물결선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점을 찍는 겁니다. 일단 자료 표에서 학년과 키를 여기 나타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세로에 학년과 키가 들어가 있겠죠. 학년은 어디 있어요? 가로에 학년이 들어가 있죠. 자, 손을 들어서 가로를 따라 한번 손을 움직여 봅니다. 가로, 학년, 가로. 세로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로는 키. 점점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겠죠. 가로와 세로에 각각 가로에는 학년, 세로에는 키가 나타나 있고요. 자,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완성하실 겁니다. 점을 찍을 건데요. 122, 1학년 때 122에는 이미 점이 찍혀 있고 2학년 때 128에도 점이 찍혀 있네요. 여기는 지금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게요?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게요? 자, 한 칸밖에 안 올라갔는데 122에서 124로 2cm만큼 증가했어요. 즉, 눈금 한 칸은 2cm인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2, 4, 6, 8 우리 9구단 2단이죠?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2씩 띄어세고 있습니다. 눈금 한 칸의 크기를 2로 나타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가로는 학년, 세로는 키, 눈금 한 칸의 크기는 2cm니까 아까 뭐였지? 133, 140, 133, 140을 어떻게 나타낸다? 자, 3학년 때는 133인데 지금 130과 132와 134로만 되어 있어 선생님이 132와 134 중간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줄까요? 자, 어떻게? 132와 134가 있는데
우리가 나타내야 할 거는 133이니까 요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다가 점을 찍고 4학년 때는 140이라고 했으니까 자, 140 어딨나요? 얘를 손가락으로 쭉쭉쭉쭉쭉 따라가셔서 140 여기 있네. 140에 표시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분홍색 줄은 따라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한 거고요. 점만 제자리에 찍으시면 됩니다. 133cm, 140cm에 맞게 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숫자나 한글을 못 읽는 친구, 애기들도 그래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누군가 이 그래프를 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키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키가 크고 있죠. 늘고 있죠. 우와, 정말 1학년 때에 비해 키가 많이 자랐구나. 아기 시절에 비해 무려 20cm 가까이 자랐구나.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키가 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키가 많이 컸네. 키가 크고 있구나 라고 글자나 숫자를 못 읽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됐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점만 찍으시면 되는데 점 어디? 133이라서 어디 찍었다고? 134와 132의 중간인 요 가운데에 콕 찍었고 그 다음 140에 맞춰서 찍었고 점끼리는 나중에 다 이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또 중요한 그래프 하나를 완성했고요. 자, 오늘 공부할 마지막 쪽 한번 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봐라. 다음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해봐라. 우선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위에 거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거 뭐죠? 일단 제목은 학년별 키의 변화인데 원래라면 제대로 써야 되지만 다 쓰기 어려우면 간단히 키 변화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학년별 키 변화. 그래프의 가로는 뭐였다? 지어내지 말고 그대로 학년. 그래프의 세로는 뭐였지? 키 변화니까 당연히 키를 나타냈지. 키 변화라고 제목 달고 몸무게를 쓸 순 없잖아. 그쵸? 학년별로 내가 키가 얼마큼 자랐나 키를 쟀습니다. 이렇게 시간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다 되었나요? 자, 우리가 학년별 키의 변화. 아까 키 변화라고 했는데 키의 변화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학년별 키의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제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무엇에 대한 그래프고 무엇에 대한 자료고 가로 세로가 뭔지 읽어주세요. 뭐예요? 턱걸이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가로는 뭡니까? 자, 가로는 뭐예요? 가로는 요일, 월화수목금 요일. 세로는 턱걸이 개수죠. 몇 개 있는지. 자, 턱걸이 선생님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턱걸이를 밴드 없이는 못한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서 어쨌든 운동을 턱걸이를 성공한 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턱걸이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자료가 어떤 날에는 8이었다가 어떤 날에는 4였다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자, 이거 개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그래프에
맞게 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지금 눈금이 한 칸이 한 개죠. 눈금 한 칸이 한 개로 1, 2, 3, 4로 세워도 충분히 자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5개, 1, 2, 3, 4, 5, 5개. 화요일은 4개니까 한 칸 밑에 4개. 수요일에는 똑같이 4개. 목요일에는 갑자기 엄청 잘했네. 8개. 한 칸씩 1, 2, 3, 4, 5, 6, 7, 8. 자, 헷갈리지 않게 한번 재볼까요? 1, 2, 3, 4, 5, 6, 7, 8. 여러분도 손가락으로 눈금 하나씩 재보세요. 8번째 되는 칸에 이렇게 점 찍으시고요. 금요일에는요. 금요일은 7개. 금요일에도 잘하기는 했네요. 7개니까 앞에 8개 한 거에서 한 칸만 밑에 이렇게 점 찍어주고 밑에서부터 센다면 1, 2, 3, 4, 5, 6, 7 이렇게 셀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한다? 점끼리 이어준다. 자, 이어주십시오. 완성.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는 주로 한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를 주로 봤지만 여기서는 내려갈 때도 있고 똑같을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하는 좀 더 그래프다운 그래프를 발견했네요. 그쵸? 한번 손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은 선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손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내려가고 똑같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똑같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프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올라가거나 항상 내려가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감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똑같아요. 변화가 없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올라가요. 증가하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 같네요.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도 있다가 평범했다가 안 좋은 일도 있다가 우리의 건강도 좋을 때도 있다가 그냥 그랬다가 안 좋아질 때도 있다가 마치 우리의 인생 같은데 이게 바로 그래프다운 그래프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똑같을 때도 있고 한 번에 확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확 변해서 갑자기 잘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줄어들 때도 있는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요. 이 그래프의 모습이랑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같은 것들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것을 연습했지만 자,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생활에 그래프가 참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항상 좋은 시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턱걸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요일을 물어보는데 어디였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갈 때 4개에서 8개로 자, 4 곱하기 2는 8이죠. 4, 2, 8 무려 2배로 확 증가한 날이 있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갔을 때 갑자기 엄청 턱걸이가 늘었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확 증가한 기울기가 많이 확 증가한 구간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도 이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전날보다 턱걸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요일, 목요일 갑자기 이 턱걸이의 신이 되었어요. 금요일에 하나 줄긴 했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1학기 마지막에도 갑자기 4단계가 되면서 전면 원격 수업을 해서 막대 그래프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묘하게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배울 때 또 복습할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올해 잘 못 배운 부분은, 잘 어렵게 배웠던 부분은 또 방학이 지나고 내년에 와서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올린 거 방학에 다 지우지 않을 거예요. 일단 놔둘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클래스팅 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영상은 당분간은 계속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복습도 하시고 또 선생님이 준 학습지라던가 아니면 뭐 책이나 보조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그래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